교리 실천담 듣습니다. 부회장님 권성업 교도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13단 권성업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적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느니라. 성리품 2장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법어를 받들고 저희 교리 실천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보스턴에 3년 파견 근무를 할 기회가 생겨서 보스턴 교당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당을 한 번도 안 나가다가 그 인연이 보스턴 교당과 되어서 보스턴 교당에서 이제 교당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당의 교무님이신 숙타원 김현호 교무님께서 저에게 그 물리학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감상담을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경희대 물리학과의 김상욱 교수가 한 강의인데, 그 강의 제목이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매일 쓰고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뭘까 뭐 이런 질문 의문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강의인가, 이게 진짜 물리학 강의가 맞나 하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 첫 번째 그 강의하는 김상욱 교수가 시간의 본질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강의인가 인문학 강의인가, 이게 굉장히 범상치 않은 강의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의 처음은 고전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니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전과 후 그것을 시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을 때에 걸리는 그 무엇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정의를 하자,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뭐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해시계 뭐 이런 걸 봤을 거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간다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걸 이제 태양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면 시간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의 본질이 뭐냐, 그럼 시간의 자연성이 있느냐, 시간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의하려면 움직임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럼 움직임을 정의하려고 보니까 이 움직임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좌표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 좌표계를 도입할 때의 첫 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주 광활하고 무한히 넓은 아주 텅 빈 공간, 허공에 티끌 하나 없는 그 공간에 물체가 달랑 하나 딱 있으면 움직임을 정의할 수 없다.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주 맑은 밤하늘에 달이 딱 서 있으면 그 달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물 뒤에 이렇게 싹 가리면 달이 움직이는 걸 아는 것처럼, 그 허공에 물체가 딱 하나만 있으면 정의하기가 어렵다.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더구나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공간에 물체 하나를 딱 넣으면 그 물체가 원래 있던 물체하고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그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면 시간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물체를 항상 임의의 물체를 넣을 수 없어서 좌표계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X축, Y축이에요. 그걸 이제 가상의 공간에 이제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물체 하나가 있어도 이제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고, 강의는 쭉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남기면서 강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는 그 허공에 있는 물체가 딱 하나 있는 그 공간에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그 공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티끌 하나 없는 허공에 있는 그 물체가 하나 있는 공간에 제가 발을 쓱 집어넣어서 그 공간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물체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물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오죠. 물체가 오는구나. 또 물체가 가는구나.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구나. 느리게 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인지 내가 움직이는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저 물체가 온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이 꼭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물체를 두고 딴 사람 한 사람을 그 물체 뒤편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체가 온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간다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위치나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다 간다, 또 내가 빠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그 허공에 물체가 하나 있었을 때는 간다 온다가 없었죠. 원래 물체가 하나 딱 있을 때는 간다 온다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공간에 어떤 경계가 생겼죠. 어떤 인연이 생기면 그 인연에 따라서 간다 온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차가 강을 이렇게 건너가죠. 그럼 기차가 간다고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기차가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한 현상을 두고 한 사람은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게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틀렸어 그럽니다. 이건 가는 거야. 왜 넌 온다고 그래? 이리 와봐. 이쪽 편으로 강 건너러 와봐. 여기서 보면 분명히 가는 거야. 왜 이쪽으로 오지 않고 계속 그쪽에 서서 간다고 하느냐. 이게 틀렸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이게 매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럼 원래 그 기차가 허공에 기차가 홀로 존재할 때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경계를 만나면 간다 온다가 생겨요. 그러면 기차가 간다고 그랬나요? 기차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차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성품이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잖아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그게 경계를 만나서 이제 동하게 되면 그 성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선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악하다는 사람 보고 너 틀렸어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잘못됐어. 이리 와봐. 이쪽에서 보면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하면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게 된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보는 사람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이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실전을 해보자. 저번에 그 길사님이 그 MZ 세대의 직장인 삼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재밌게 들었는데 대학원에도 MZ 세대의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데 이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이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원생이 밤을 새서 연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6시 땡 하면 보스턴백 들고 피트니스 센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만 이렇게 일찍 가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을 쳤어요. 아니, 네가 의무 교육도 아니고 스스로 연구를 하겠다고 와서 연구를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게 땡 하면 집에 가느냐. 그리고 이제 막 야단을 치다 보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이게 내 인생도 아닌데 왜 남의 인생 가지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막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은 왜 야단을 맞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이제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게 온다고 그러는 거고 그 학생이 행동하는 게 이제 뭐 간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뭘 이득을 보겠다는 것 아니고 학생 보고 학생 인생을 잘 살아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초대를 했어요. 그 학부형의 부모님은 사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꼭 우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딴 학생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고 했더니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40년 전에 학위할 때 하던 방식이잖아요. 밤을 새면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벌써 유학 갔을 때 미국 학생들은 6시 땡 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개벽되면 정신이 개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40년 전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꼭 학자가 되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직장인들이 사장님 될 꿈을 옛날에는 다 꿨지만 안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뭐 꼭 학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뭐 훌륭한 직장인이 되면 되겠다.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학생을 막 야단칠 때에 그 학생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상을 내려놓고 보면 꼭 학생이 아니고 내가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방향에서 생각하면 뭐 꼭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직장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단치는 횟수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야단을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야단을 치다가 이제 횟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직장인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연말을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단죄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과보응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진짜로 잘못됐으면 그 지은 업보는 그 학생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학생을 야단치고 단죄를 하게 되면 그 단죄한 업보는 제가 받아요. 학생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남들이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착각을 이제 내려놓고 남들이 잘못하더라도 그 업보는 그 사람이 받을 테니까 내가 뭐라고 충고는 해줘도 내가 잘못됐다고 단죄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뭐 열심히 연마 중인데
하타원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게 몸이 체득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곁에 오셔서 따뜻하고 자애로운 기운을 뿜어주고 계십니다. 바쁜 연구 생활 중에도 선 공부와 경전 공부, 말없는 봉사로 참 공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권성업 교도님의 이 사리 연마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